자, 순서대로 질문 받아볼게요. 자, 1번 질문입니다. 만성 목 통증으로 흉쇄 유돌근에 약화가 있고 전면 코어 사용이 어렵습니다. 흉쇄 유돌근 보상작용을 개선할 목적으로 전면 코어에 대한 복압을 어떻게 해야 복압을 활성화할까? 그러니까 복압 활성화 방법을 물어보신 건데, 그러니까 전면 코어를 못 쓰면 제가 흉쇄 유돌근에 대한 보상작용이 생기면서 약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복압 활성화를 이거를 어떻게 풀어서 설명드려야 되냐? 일단은 복압을 잡는 첫 번째는요. 복행근 수축입니다. 복직근 수축이 아니에요. 복직근 수축을 하는 게 아니라 복행근 수축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복행근 촉진을 해서 휘잉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꼽을 등으로 당겼을 때 복행근이 딱딱해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요렇게. 요걸 기본으로 갑니다. 여기서 순서대로 복압을 먼저 세팅하고 복압 유지한 상태에서 팔다리 움직이는 걸로 가면은 이제 복행근에 대한 복압을 잡을 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팔다리 움직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 버드독이라든지 데드버그 패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잠시만요. 시간 보면서 봅시다. 1분 50초. 자, 이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호흡을 통해서 몸을 교정할 수 있다고 예전에 배웠는데요. 앞으로 호흡에 관련해서 교육해 주실 예정은 없으실까요? 요즘 최근에 한 몇 달 사이에 또 약간 유행이 또 호흡으로 좀 넘어가서 호흡 유행의 느낌이 조금 오는데 제가 요걸 말씀드릴게요. 몸을 교정, 재활하는 건데 땡땡으로 교정한다. 이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뭔가 내가 통증이 있어, 불편감이 있어. 불편감, 뭐 체형 불균형이 있다 칠게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는 원인을 알고 싶으니까 여러 가지 원인을 보는 건데 원인이 한 가지겠어요? 원인이 100가지가 넘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이 원인이 100가지가 쭉 나열됐을 때 뭘 봐야 되냐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단계가 중요해요. 자, 제가 비유해서 설명드릴게요. 통증, 뭐, 나의 모든 기능이 완벽한 상태를 100점이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몸이 기능을 하나도 못해. 거의 휠체어 타야 돼. 전신 마비됐어. 이 0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막 몸이 안 좋아. 뭐 조금 불편한 사람은 한 80점 될 거고 막 몸이 다 틀렸어. 여기저기 다 틀렸어. 뭐 50점인 사람도 있겠죠. 점수가 다르겠죠. 그러면은 자, 50점에서 출발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50점인 상태에서의 이 사람에 대한 그 100점을 향해서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100점을 향해서 가는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50점인 사람 일단 60점 만들어야겠지. 그다음에 70점, 80점 순서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런데 이미 80점이야. 이 사람은 90점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50점에서 60점을 만드는 방법과 80점에서 90점을 올리는 방법은 다르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 몸 상태, 그 상태에 맞는 게 중요한 거야. 누구는 마사지 일단 다 풀어야 좋아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구는 뭐 재활을 누구는 재활 운동을 해야 좋아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누구는 호흡을 해야 좋아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누구는 뭐 이 정도면은 바로 그냥 기능성 운동을 바로 해서 좋아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필요한 겁니다. 어느 하나로 퉁치는 게 아니에요. 뭐 누구는 발을 잡아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전체적인 관점을 알고 가야지 뭐 호흡을 하면 몸이 다 교정이 됩니다. 이딴 소리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뉘앙스의 차이입니다. 호흡이 필요한 건 맞지만 그거는 호흡이 무너진 사람은 호흡을 하면 좋아지는 거지. 호흡이 이미 정상적인 사람한테 백날 호흡해봤자 의미가 없다니까. 예전에 발 유행한 적도 있었죠. 뭐 모든 건 발에서 출발한다 해가지고 발 무너진 사람은 발 해야 됩니다. 근데 발은 괜찮아. 근데 견갑골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견갑골 잡는 겁니다. 이거를 한 개로 퉁친다고 일단 그렇게 마인드로 깔고 가면은
망해요. 아시겠죠? 호흡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유행 따라간다고 뭐는 어디서는 발만 보라고, 어디서는 호흡만 보라고, 어디서는 어깨만 보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선생님이 들어서 내가 직접 써먹는데 실전에 못 써먹는 거야. 이 뉘앙스를 잘 아셔야 되고 호흡은 제가 이제 예전에 코어 강의할 때 결국 호흡도 이제 코어를 잡는 기초 세팅이기 때문에 그 그때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나중에 제가 책으로 강의할 때 책 내용에서 호흡이 나오면은 또 해드릴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좀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요. 제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높아지면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 강의하는 사람들, 선생님들 듣는 게 저같이 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그 어쨌든 그게 강의에 대한 홍보를 하려면은 이게 있어 보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나 가지고 너 이거 모르면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케이스 올린 거 보면은 제가 똑같은 거 하는 거 없죠. 제가 무조건 다 저는 이것만 보세요가 아니고 저는 무조건 다 보세요예요. 그러니까 제가 검사를 전부 다 해서 찾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무릎 아픈 사람도 왜라고 가면은 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 봅니다. 제가 어느 하나만 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가 요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것도 높아심에 뭔가 그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당연히 실력 있는 사람한테 강의를 들어야 되죠. 그러면은 제가 영어 강사예요. 그럼 당연히 제가 영어를 잘해야 선생님들이 제 강의를 듣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영어를 할 줄 몰라. 사실은 영어 ABC밖에 몰라. 근데 내가 강의는 겁나 잘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 보셔야 될 거는 그 사람이 정말로 거기에 대한 실력이 있는지 알아야 돼. 내가 운동 강의를 해. 그럼 내가 운동을 잘해야 되잖아. 운동을 좀 할 줄 알아야 운동에 대한 강의를 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직접 내가 운동하는 거는 한 개도 없으면서 어디서 논문 책 이런 거 와가지고 말만 혓바닥만 이렇게 하는 데도 많다니까. 제가 왜 이 말 하냐면요. 제가 보면은 재활, 저는 이제 재활하니까 재활 강의 다른 것도 찾아 듣고 하거든요. 보면은 본인 재활 케이스 한 개도 없으면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제가 보면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재활을 사람들한테 가르치려면 내가 재활에 대한 실력이 있어야 돼. 그게 최소한의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만약에 강의만 하고 재활 하나도 안 하잖아요. 실제 재활 안 하면은 말만 하면 얼마나 편해. 자, 이렇게 하면 디스크 낫고요. 이렇게 하면 디스크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어깨 통증 좋아집니다. 하나도 그거를 검증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편해. 보니까 그 강의하는 사람이 본인에 대한 재활 케이스라든지 하나도 없어. 진짜 강의만 해. 근데 사람들이 듣더라고. 그걸 보면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 말고도 케이스를 막 올려서 계속 보여주고 증명하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이거 그걸로 일단 가리세요.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만약에 호흡이 중요하다고 막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본인 시연으로 자 호흡 이렇게 하면 좋아집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어깨가 불편한 사람 뭐 허리 뭐든 진짜 케이스를 회원을 갖고 와가지고 정말 본인이 하는 그 호흡 테크닉으로 인해서 정말로 좋아지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로만 보고 호흡 중요하다. 저 사람 박사학위도 있고, 저 사람 엄청 똑똑한 사람인 것 같고, 경력도 엄청 많대. 저 사람 뭐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대. 이런 걸로 들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그거 너무 보이는데 사람들이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저랑 제가 하는 테크닉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하나도 이해를 못하더라도 케이스로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사람은 무조건 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제가 모를 뿐이지. 근데 반대로 아무리 그럴싸한 말해도 본인이 직접 좋아지게 만드는 케이스 없다? 그건 저는 가짜로 봅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그걸로 좋아지는 케이스를 하면은 못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안 보여줄 이유가 없어. 제가 왜 계속 케이스를 보여주는데 되니까 계속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거 조금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 왜냐면은 제 듣는 지금 제 1회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다른 강의도 찾아 들으실 건데 듣는 건 너무 좋지만 똥이랑 된장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3번 질문. 자, 제 치료 영상에서
장요근 마사지 후 다리를 무릎 쪽으로 끌어당기는 활성 운동을 할 때 복부를 손으로 밀어내는 힘을 주는 동시에 무릎 안쪽으로 당겨주는 영상이 있는데 복부 쪽으로 손으로 밀어내는 이유가 장요근의 사용 느낌을 살리려고 큐잉을 주시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스쿼트, 데드리프트와 같이 복관절을 사용하는 운동도 수축시 복부 쪽을 밀어내야 하는 것일까요? 선생님 영상에서 호흡 영상을 보면 배를 앞으로 밀어내는 호흡은 잘못된 호흡이라 했는데 장요근 활성화 과정에서 복부를 밀어내는 큐잉과 복식 호흡과 혼동되어 질문드립니다. 아, 되게 기네요. 자, 요게 아까 1번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요거를 되게 관찰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자, 요거는 제가 하는 방식이고 비법은 아니고 제 노하우인데 또 질문을 정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화면 공유를 하고 설명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보세요. 자, 요렇게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얘 미는 건 아니죠. 배꼽을 밀어내는 거는 뭐다? 복직근이 같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복행근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부를 밀어내는 큐잉 자체를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요쪽 복직근 요쪽을 밀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복행근 수축에 대한 큐잉을 요렇게 들어가는 거고 복압에 대한 큐잉을 요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배꼽이 아니라 옆을 댑니다. 복직근이 없는 부분 아시겠죠? 요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복행근에 대한 촉진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기능 문제로 재활 운동 중이면 언제쯤 정상적으로 운동이 가능할까요? 심각성마다 다르겠지만 2, 3년 정도 된 통증일 경우 평균적으로 재활하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아, 자, 이것도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생각보다요. 통증이 기간하고요. 통증의 정도는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팠는데 사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통증이 10년 동안 그냥 안 낫고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1년밖에 안 됐지만 엄청 심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게 생각보다 다르고 이게 제가 그 환자분들도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언제쯤 될까요? 근데 이 언제쯤이라든 원래 하던 운동이요. 이것도 갭이 큽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저는 만약 걷기 힘들다 칠게요. 저는 한 30분 아니다. 30분 아니다. 20분 조깅만 하면 좋겠어요라는 사람과 1번, 2번 두 번째입니다. 똑같이 달리기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 저는 풀코스 마라톤 뛰어야 돼요. 이건 뭐예요? 1번과 2번은 똑같이 달리기에 대한 재활을 하지만 1번은 사실 한 80점 정도만 만들면 되는 거고 이제 20분 조깅이니까 한 75점만 정도만 만들면 되는 거고 풀코스 마라톤은 뭐예요? 한 95점이잖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성적으로 칠게요. 내가 과외를 하는데 저는 그냥 70점만 맞아도 상관없어요 하는 사람의 재활 기간과 저는 무조건 100점 맞아야 됩니다. 100점이 목표입니다. 하는 사람의 재활 기간이 또 차이가 납니다. 이런 변수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도 또 나뉜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도 75점, 95점인데 이럴 수도 있어요. 75점인데 몸 상태가 완전 쓰레기야. 몸이 개판이야. 몸 상태가 40점이야. 그럼 이 사람은 35점이나 올려야 되잖아. 또 오래 걸려. 근데 풀코스 마라톤 뛰고 싶어요가 95점인데 보니까 거의 다 괜찮아. 뭐 한두 개만 잡으면 돼. 이미 몸이 90점이야. 이런 분들은 뭐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가능하죠. 아시겠나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의도 자체를 지금 몸 상태와 내가 원하는 몸 상태에 대한 점수 차이가 그 갭에 따라서 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변수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제 케이스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어 보통 2달 안에 끝냅니다. 2달, 2개월. 물론 90점이라면 왜냐면요. 저는 이제 평가 재평가를 아주 고밀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잡아요. 최대한 빨리 잡고 왜 이 정도만 걸리냐면은 이미 풀코스 하는 사람들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잡으려면 오래 걸리지만 거기서 잡을 거랑 안 잡을 거를 구분 딱딱딱 하면은 별로 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게 아니면은 보통 2개월 이건 저 케이스입니다.
제가 지금 수준으로 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5번 질문 볼까요? 자, 운동을 하다가 오른쪽 무릎에 살짝 무리가 왔는데 무릎 안쪽 위아래로 길게 통증이 옵니다. 오래 걸으면 아프고 무릎을 꿇거나 구부리면 아픕니다. 정형외과 한의원 다니면서 2달 정도 되었는데 낫질 않네요. 운동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오래 가서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을 더 다녀야 할지 무릎 재활 운동이라고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여기서 뭡니까, 지금? 어디가 아픈가? 어디가 아픈가? 무릎이 아파. 오른쪽 무릎이 아프대요. 어떻게 아픈가? 지금 뭐야? 오래 걸을 때. 그리고 많이 굽히고 굴곡을 많이 했을 때, 신전을 많이 했을 때. 이거 다 아픈 거죠. 어떻게 보면 어느 한 방향이 아닌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왜 아픈가를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잘 모르겠으면은 무조건 고관절부터 보세요. 고관절, 무릎, 발목은 세트입니다. 고관절, 무릎, 발목은 세트이기 때문에 고관절부터 보시는 거야. 분명히 고관절에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지금 무릎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야. 근데 특정 방향이 아니라 다 아픈 거니까 이거는 무릎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고관절로 보셔야 됩니다. 고관절에서 지금 뭔가 무리가 가면서 고관절이 불안정한 상태니까 무릎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병원 가는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미 정형외과 한의원 2달 다녔잖아요. 2달 다닌 게 안 난 거를 20년 다녀도 안 났습니다. 그냥 똑같잖아. 제가 항상 말씀드린 평가, 재평가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어떤 처방을 했는데 재평가를 했는데 효과가 없어. 근데 그 효과가 없는 걸 반복하는데 효과가 있겠어요? 병원에서는 재평가를 잘 안 한단 말이야. 하는 데도 있지만. 그러니까 안 나와도 효과 없어도 그냥 맨날 주사 놓고 더 센 주사 놓고 더 센 진통제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의미는 없습니다. 고관절로 보셔야 됩니다. 무릎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자, 질문을 2개를 해주셨지만 한 사람은 1개입니다. 뒤에 질문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난이도에 맞는 운동을 정리한 책?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저도 알면 볼 건데. 그 기능성 운동에서 하나 본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럼 6번에서 제가 6번 추가를 좀 말씀드릴게요. 난이도에 맞는 운동을 정리를 못 하더라도 정리한 책이 없더라도 선생님들이 알잖아. 예를 들면은 스쿼트 난이도별 스쿼트. 그쵸?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무릎에 대한 난이도별 운동들. 이런 거를 상식적인 선에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고, 요거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렸죠. 열린 사슬, 닫힌 사슬. 그 다음에 여기서 다관절, 단관절. 요런 걸로 조합을 해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류를 하고 회원한테 쉽게 보면 돼요. 왜냐면은 난이도에 맞게 정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보세요. 자, 고관절 운동을 난이도별로 10단계로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쵸? 레벨 1부터 레벨 10으로 나눴다 하더라도 지금 이 회원의 레벨을 내가 가늠할 수 없으면 또 의미가 없어요. 맞잖아. 내가 레벨 1부터 레벨 10을 알고 있어도 지금 이 사람의 레벨이 4인지 1인지 10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면 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평가, 재평가를 해보면서 이 사람한테 이걸 됐을 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계속 그 평가, 재평가를 통해서 반복을 하면서 케이스를 쌓아야 그게 진짜 의미 있는 게 됩니다.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러닝할 때 발등이 아픈 이유는 뭘까요? 자, 그러면 제가 전체적인 관점에서도 말씀드리고 발등 여기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 마찬가지야. 제가 하지는 뭐라고 했어요? 고관절 무릎 발목이잖아. 그럼 뭔가 지금 발목이 과사용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고관절 무릎에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건데 무조건 고관절부터 보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은 내가 검사 따로 할 줄 모르면은 고관절부터 보는 거야. 그럼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봅시다. 발등이 아프다는 거는 발등이 과사용되는 거는 뭐야? 발등 쪽으로 굽힘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경골근에 대한 과사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거를 과하게 드는 거야. 이거를 왜 과하게 드냐라고 봤을 때는 러닝 자세에 대한 것도 체크를 물론 해야겠지만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발등 굽힘에 같이 일어나는 그 러닝에서 어떤 동작인지를 봐야겠죠. 발을 앞으로 뻗을 때 발등 굽힘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종아리 쓸 때는 발바닥으로 굽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는 뭐겠어요? 고관절 굴곡하고 이게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야. 발등 굽힘하고. 고관절 굴곡을 잘 못 가. 그러면은 발등을 더 많이 굽혀서라도 다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사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관절 굴곡이니까 얘는 장요근부터 보는 거죠. 요런 맥락으로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팔을 들어 올리거나 팔을 90도로 굽힌 상태에서 외회전 시 삼각근이 중앙이 찌릿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뭐 이게 이제 오늘 한 거잖아. 충돌이 충돌. 어깨 충돌. 어깨 충돌 아까 뭐라고 했어요? 견갑. 견갑에 대한 상방회전 움직임. 이게 안 되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야.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과 팔꿈치 90도는 다릅니다. 두 개 다 충돌일 수가 있지만 팔꿈치 90도에서는 내외전이 추가되는 거예요. 내외 그러니까 팔꿈치 폈는데 충돌 안 나는데 굽히면 충돌 나요는 내외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외전이니까 견갑하근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다. 충돌입니다. 충돌. 자, 그다음 질문 볼까요? 자, 엎드려서 직근 스트레칭 할 때 무릎 굽힘이 들어가면은 무릎 아래쪽이 많이 아픈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거는 보세요. 스트레칭 하고 있죠. 어쨌든 지금 동작 자체가 문제가 나타나는 게 무릎 굽힘으로 해서 직근을 늘려야 되는데 무릎 아래쪽이 많이 아프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바로 생각해야 될 거는 뭐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은요. 근육에 대한 힘이 들어가면 안 되죠.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이 동작을 할 때 햄스트링에 대한 과사용일 수도 있어요. 우선 바로 지금 바로 생각해야 될 거는 햄스트링을 과하게 쓰거나 비복근도 어쨌든 무릎에 굽히면 햄스트링과 비복근 같이 쓰이기 때문에 햄스트링에 비복근을 막 억지로 힘을 많이 주는 거야. 그래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요거에 일단 첫째로 가야 되고 무릎 굽히는 각도에 따라 다른데 사실 직근 스트레칭 할 때는 무릎 굽힘 자체를 부하를 주진 않고 최대로 다 접지는 않죠. 제가 지금 동작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무릎 아래쪽이니까 비복근의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뭔가 지금 앞쪽으로 늘리면서 뒤쪽에 힘을 너무 과하게 쓰는 거예요. 혹은 무릎 관절이 불안정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추가인데 예를 들어서 무릎 허벅지랑 견골 요렇게 했을 때 요걸 당기잖아요. 굽혀서 이제 얘가 요렇게 접히겠죠. 대충 그립니다. 요렇게 해서 여기 이제 직근을 이렇게 늘리는데 그렇죠? 당기는 방향도 좀 중요합니다. 이건 웬만하면 안 그런데 이제 무릎이 이제 끊기는 방향이죠. 전단력으로 인해서 당길 수도 있어요. 요거는 말이 좀 어렵나? 무릎 스트레칭을 직근이 스트레칭 되는 방향으로 당겨야 되는데 이걸 아예 무릎이 빠지는 방향으로 당겨 버려도 무릎 관절이 좀 불안정하고 약했을 경우에는 데미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 자세를 안 봐서 정확하게는 구분은 안 가지만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 질문 볼게요. 자, 숄더 프레스, 체스트 프레스를 할 때 어깨 찌릿한 통증이 있는데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떤 운동으로 접근을 해야 하나요? 자, 10번 질문을 봤을 때는 지금 선생님이 평가에 대한 지금 감을 전혀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나 평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냥 운동 동작 자체를 평가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겠어요? 숄더 프레스는 뭐야? 수직으로 밀기죠. 체스트 프레스는 뭐야? 수평 밀기예요. 이 두 개의 동작에서 어깨 통증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어깨 평가를 할 줄 몰라도 수직 밀기와 수평 밀기 모두 뭐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밀기가 잘 안 된다는 것을 따로 평가를 안 하더라도 지금 운동 동작으로 가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밀기를 잘 못하는 겁니다.
밀기가 잘 안 됐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견갑에 대한 패킹, 그래서 전거근입니다. 전거근. 전거근에 대한 안정성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평가를 할 줄 몰라도 여기서 이렇게 체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 내가 평가를 몇 개 알아. 거기서 이제 고를 수 있으면 되지만 내가 평가를 하나도 모르면은 애초에 지금 평가를 쓰는 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설프게 할 바에는 이렇게 운동 동작에서 그냥 바로 그 동작에 대한 문제를 캐치하셔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운동 동작에서 나타나는 통증은. 자, 11번 척추 전방 전이증이 허리가 어리뼈가 앞으로 밀린다고 할 때 역시 복압 조절이 중요한 걸까요? 중요한 거죠. 자, 보세요. 척추가 블럭이잖아, 결국. 블럭이 이제 쌓인 형태인데 블럭이 원래 형태가 있는데 얘가 앞으로 가든 옆으로 가든 눌리든 뭔가 제자리에 못 있는 거잖아요. 제자리에 있지 못하는 거니까 결국 척추가 무너졌을 때 무너진 방향이나 위치에 따라서 그게 디스크가 되기도 하고 협착증이 되기도 하고 분리증이 되기도 하고 전이증이 되기도 하고 측만증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척추가 원래 무너질 애가 아닌데 무너진 거잖아. 그러니까 척추를 잡아주는 척추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압인 거예요. 복압은 호흡 복압이 더 넓은 개념이고요. 복압 안에 호흡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따로가 아니에요. 복압부터 가는 거지. 물론 이거는 이제 척추에서만 본 거고 요걸 확장시킨다면 이제 고관절의 기능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압부터 가는 거고 호흡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또 볼까요? 자, 12번 질문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 모르겠네. 자, 한번 봅시다. 정말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교재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보면서 활용한 이유가 뭘까요? 그니까요. 그니까. 제가 뭐, 저도 뭐, 이번에 강의하면서 뉴만 책을 좀 꼼꼼하게 다 봤는데, 이게 제가 맨 처음에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실전이죠, 실전.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이제 이거를 활용하고 이런 거는 실전에서 안 쓰니까 모르는 거야. 이거를 구분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술적으로, 학술적으로 막 파는 거랑, 우리가 실전에서 막 재활을 막 쓰는 거랑은 방향성이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경제학과라고 칩시다. 서울대 경제학과야. 그럼 뭐 경제에 대해서 막 논하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벌진 않을 거잖아. 사업을 하진 않을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니야. 물론 학술적인 걸로 계속 뭔가 연구를 하고 이런 건 되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쵸?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회원들 운동시키고 안 하고 그냥 박사학위 따서 그냥 논문만 계속 쓰고 그냥 그렇게 할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야. 이 자체가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뭐 또 여러 가지 연구가 파생되면은 거기에서 또 뭐 의미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솔직히 말씀해 얀다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를 얀다를 막 추앙한다. 이거는 딴 건 몰라도 재활은 잘 못하겠다. 뭐 요런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얀다 책에서 있는 대로 써보면 안 되거든. 안 되는 건 명백한데 그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내가 이걸 써본 적이 없는 거야. 그쵸? 뭐 요리로 치면은 요리책이 있는데 이거를 먹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요리가 진짜 맛이 없어. 그건 명백해. 근데 이거 보고 정말 맛있는 요리라고 하는 사람은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재활 쪽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실력 없다는 이유가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재활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어디서 책에서
어디서 논문에서 주워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깨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보입니다. 뭐, 이거 뭐또 예를 들면은 특정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A라는 근육을 운동을 하면은 뭐 어깨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진짜 그 A라는 운동을 해서 어깨가 좋아졌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실전에서 그냥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되면 어깨가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니까 이렇게 하면 어깨가 좋아집니다라고 말만 하는 거야. 아니면은 뭐 어디 논문에서 본 결과 A라는 근육 자체가 어깨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 운동하세요. 이딴 소리밖에 안 하는 거야. 그딴 소리는요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논문이나 책에 안 나왔더라도 그거를 케이스로 내가 보여줄 수 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게 훨씬 더 우리한테 의미가 있고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그다음 이거 하면 또 이제 그 책이랑 논문 충돌이 막 발작 일으킬까 봐 제가 조금 신경 쓰이는데 어쩌겠어요. 실력 없는 건 본인 잘못이지. 자,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서해부 통증이 6개월 이상 가서 체외 충격파를 받았는데 염증 소견이 있을 때에도 근육 검사로 운동을 가져가야 하는지요? 자, 일단은요. 자, 체외 충격파도 뭐예요? 그냥 아픈데 그냥 조진 거죠. 안 났습니다. 소용없어요. 그냥 사이즈는요. 두세 번 받고 끝입니다. 두세 번에서 나을 거면 낫는 거고 두세 번에서 안 나오면은 10번, 100번 해도 안 나와요. 원인이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서해부 통증이란 게 뭐예요? 서해부 쪽이 과사용이잖아. 그럼 뭐의 문제입니까? 고관절 굴곡 문제입니다. 고관절 굴곡이 제대로 안 돼서 고관절 굴곡에 대한 보상작용 서해부로 다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고관절 굴곡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아픈데 백날 그냥 충격파 때려버리니까 당연히 의미가 없는 거죠. 염증 소견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선생님 13번 질문하신 분이 마지막에 운동을 해야 되나요?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자면은 운동이라는 단어는 너무 넓어요. 스쿼트 200kg도 운동이고요. 그렇죠? 하체 운동했을 때 스쿼트 200kg도 운동이고 앉아서 무릎 굽혔다 폈다도 운동입니다. 엄연히 말하면은 그 움직임이라는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운동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운동은 그냥 무조건 하는 게 맞고요. 근데 거기서 지금 내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게 관건인 겁니다. 그냥 운동해야 돼. 서해부 통증 6개월은요. 아무것도 아니 제 케이스 보시면은 막 10년 아프고 이런 사람도 다 운동합니다. 서해부 6개월은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가 하는 제가 평소 하는 환자의 케이스에 비하면은요. 거의 진짜 1 더하기 1 수준입니다. 6개월밖에 안 된 거는요. 진짜 너무 쉬워요. 저눈 감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운동하니까 스쿼트 계속 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움직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내 몸 상태에서 맞는 운동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자, 재활 단계에서의 운동은요. 1원칙 있습니다. 통증 불편감이 0.1도 없는 움직임 강도로 가셔야 됩니다. 절대로 불편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불편해. 그럼 하면 안 돼. 뭘 했어. 괜찮아. 그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1도 있으면 안 돼요. 아예 없는 상태로 해야 그게 재활이 되는 거지. 조금이라도 불편감이 있으면은 그게 반복되면은 무조건 더 심해집니다. 요 원칙을 잘 지키셔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